전 세계 여성암 발병률 1위, 국내 여성암 중 갑상선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유방암. 여성이라면 그 누구도 유방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평소부터 좀 피곤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꿈을 생각을 못했고 뭐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 피곤해서 그거에 대한 뭐 치료가 있나 싶어서 이제 산부인과를 찾았었거든요. 너무 놀랍고 참담했지. 그냥 무록증도 조직 검사할 때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설마 해서 최근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국내 유방암 발병률. 늦어진 결혼과 출산, 짧은 모유 수유 기간,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인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1%에 이를 만큼 예후가 좋은 암이기도 하다. 5년 생존율 유방암은 91%입니다. 굉장히 높죠. 5년 생존율은 91%지만 10년 생존율은 82%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을 점점 많이 하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암입니다. 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면 유방암 극복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기용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박동원 크리스마스.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박경환 네. 아나운서님. 네. 예. 여러분들 되게 혹시 가훈 있으십니까? 가훈?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씩 벽에다가 붙여놨었죠. 뭐 네. 착하게 살자, 어. 얼굴값 하지 말자 이런 거 있었죠. 아나운서님도 네. 되게 혹시 가훈 있으세요? 저희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화만사서. 네. 아니 흔하다, 그거 진짜 흔하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MBC 네. 텔레비전 드라마 제목하고 똑같네요. 아, 그죠? 그러네, 네. 그러네. 아 갑자기 근데 왜 가훈 얘기는 왜 하셨어요? 요즘도 새로 가훈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네. 건강하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건강하자. 들어요. 그럼요. 핵가족 시대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네. 특히 가족 중에 여성분이 있으시다면 제일 신경 쓰일 만한 거 제가 보기에는 자궁암, 유방암. 아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건강하셔야 아내가 돼요. 아프면 네. 무너져요, 정말, 집안이. 그러니까요. 네네.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네. 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외과의 김태현 교수께서 스튜디오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환영합니다.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유방암이 굉장히 흔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흔해진 거예요? 여성들이 가장 예. 두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인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는 예. 네. 가장 흔한 여성암 1위 암입니다. 네. 1위.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이 이어서 네. 두 번째로 흔한 암인데요. 네. 두 번째. 그렇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암으로서는 음. 가장 흔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위험할 수 유방암이 있다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위험 요인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먼저 이 위험 요인 5가지를 지금 네, 준비했거든요. 네. 예. 3번을 자, 먼저 한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어떤 자. 내용인지요? 네.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네, 유방암의 위험 요소. 예, 교수님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네. 노출이 이제 많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이 에스트로겐이 음. 여성의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오랫동안 40년 이상 생리를 하게 되면 네. 보통 사람에 비해서 예. 2배 이상의 위험도가 네.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한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요인 저는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심이 많으시군요. 한꺼번에 2장씩. 자, 네. 늦은 첫 출산과 모유 수유하지 않는 것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네. 사실은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요. 네. 늦은 첫 출산은 30세 이후를 의미합니다. 30세 이후에 출산하게 되면 예. 보통 사람에 비해서 1.5배 이상의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예. 현대인들이 늦게 결혼을 하고 그렇죠. 늦게 어쩔 수 출산을 없는데 하고 요즘. 네, 네. 또 뭐 결혼도 하지 않고 네. 출산하지 않는 여성도 많아지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증가한다. 예? 비만? 네. 예, 예. 비만,
비만은 뭐 누구나 음. 안 좋은 것으로 모든 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요즘은 네. 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특히 폐경 후의 비만은 네.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음. 지방세포에서 나옵니다.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폐경 후에 여성에서 비만은 음.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 시간 이게 비만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은 무조건 빼고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자, 위험 요소 이제 자, 마지막.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바로 네, 가족력. 가족력입니다. 네. 가족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가족력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지는 못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네. 유방암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가족력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겠지만은 안젤리나 졸리가 네. 유방암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네. 유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예방적으로. 브라카 유전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들어본 것 같아요.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예. 유방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또한 가족 중에 직계 중에 2명 이상의 유방암이 있게 되면은 일반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주의를 요하죠. 안젤리나 졸리의 그 선택은 현명했다고 보십니까? 논란은 있지만은 네. 나름 훌륭한 선택으로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네. 많은 네, 갈등과 네.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확률이 유방암의. 적군요. 확률이 아. 적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위험 요소 대표적인 5가지를 먼저 네. 예습을 알아봤습니다. 해봤어요. 그죠? 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태현 교수님의 강의를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강의 시작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유명인들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명인들. 네. 한번 보시죠. 네. 오맹란 씨. 네, 네. 오맨난 씨 다들 아시고 네. 좋아하시는 분일 텐데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분은 최근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네. 우연히 유방암을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예. 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었고 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뭐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유방암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증상이 전혀 없었죠. 예. 만져지지 않는 암은 검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정기 검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 엄랭란 씨의 정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혜경 씨라고 아주 유명한 1세대 그렇습니다. 미니스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신데요. 예. 2006년에 3기 유방암이 발견이 오. 되었어요. 문제는 이 3기 유방암은 겨드랑이 네. 림프질까지 전이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분이 수술을 제대로 받고 나면은 과연 자기 직업적인 전문가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아. 관건이었는데요. 아.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요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겨드랑이 림프절 변이 수를 줄여서 아주 적절하게 최소 침습적인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건강하게 지내는데요. 피아노도 치시고요. 당연히 피아노를 치겠죠. 다행입니다. 지금도 요즘 예. 무대에 서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피아노 네.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얘기했잖아요. 졸리. 이분은 예.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논란은 많은데 네. 왜 받았느냐 하면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65%, 네. 최대한 보면은 거의 90%에 이르는 생긴다고 봐야 그런 되겠군요. 유방암의 일단. 위험도 사실은 갖고 있으면 누구나 걸린다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예. 실제로 자기 모친도 걸렸고 진짜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예방적으로 예. 유방암 절제술을 받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세가 넘거든요. 그렇죠. 예, 80세가 예, 예. 넘는데 그때까지 산다고 볼 때 네. 20명 중에 한 명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5%. 굉장히 높죠. 예. 20명 중에 한 명이 걸리고 미국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미국 사람은 8명 중에 한 명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얼마나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96년에 약 3,800녀이 된 것이 네. 예. 2013년도는 2만 녀에 이르렀습니다. 오. 그 15년 동안 4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유방암의 빈도가 높은 선진국은 더 이상 빈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빈도가 증가해서 나중에는 뭐 선진국과 비슷해질 수도 예. 왜 이렇게 언젠가는 그럴지도 늘어나고 왜 이렇게 모릅니다. 늘어나고 많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노화 유전적인 요소 에스트로겐인데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 네.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우리의 유방암을 일으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사실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몸에 이게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위해서 네.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필수 호르몬입니다. 예. 근데 그게 노출이 많이 되면은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생명의 천사요, 또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예. 에스트로겐 때문에 이제 그 유방암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폐경이 되고 나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40대, 50대들이 유방암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폐경이 되었어도 여성 호르몬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어디선가. 나옵니다. 네.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방암의 일정별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은 유방암의 빈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 50대 가장 활동기에 있는 여성의 유방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최대 적이 될 수 있겠어요. 유방암에 대한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네. 이제는 증상, 그죠? 어떤 증상들이 예. 나타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방의 멍울입니다. 멍울. 만져지는 거, 만져지는 덩어리. 거. 예. 유방암은 덩어리입니다. 암은 멍울이거든요. 예. 그래서 멍울이 만져지면 병원에 즉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반 사람들이 만져지는 멍울의 크기는 2cm가 넘어야 돼요. 아. 2cm가 되기 전에는 만져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아프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증상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번엔 실제로 그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아. 예, 그리고 또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또 예, 환자, 예.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아, 직접 궁금합니다. 들어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의 한 대학병원 유방센터.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54세의 유기련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예. 수술 받은 지 1년 6개월 지났네요. 예. 예. 다른 불편한 거 없으시고. 예, 불편한 교수님 하라는 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유방 현재 검사에 그녀의 대해서 상태는 제발 어떨까? 모습 보이지 않고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뭐 염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보니까. 그거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에 힘들었던 투병 과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그렇던데. 저도 그 머리 그러나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는 그녀. 네, 맞아요. 좀 피곤한 증상이 좀 그래서 평소보다 좀 피곤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꿈에 생각을 못했고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 피곤해서 그러게 대한 뭐 치료가 있나 싶어서 이제 산부인과를 찾았었거든요. 초음파에서 이제 이게 이상하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니까 이제 알기를 바랬는데 이제 맞다고 했을 때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유방암 뭐 이제 질병 그게 중증 등록이 됐다고 연락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때 진짜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눈물이 지금 또 눈물 날라는데 눈물이 막 나고 막 하늘이 막 노랗고 그러더라고요. 유방 내 조직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방암이 된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 늦은 출산과 짧은 모유 수유 기간, 최근엔 기름진 음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여성들의 알코올 섭취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생기는 병이다. 특히 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도 생성되기 때문에 폐경기 후 비만인 여성들 역시 유방암에 노출돼 있다. 사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방암은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로 인해 암이 꽤 많이 진행되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람들은 유방암에 통증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유방암은 통증이 없는 멍울입니다. 그래서 혹이 작을 때는 자기가 유방암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지지 않을 정도의 작을 때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잘 모르고 있다가 보통 만져서 이제 오게 되면은 그게 2cm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가 지나는데 어쨌든 멍울입니다. 멍울. 그래서 멍울이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던 멍울이 만져지면 병원에 바로 오셔서 진찰을 하셔야 됩니다.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52세의 최지영 씨.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하다. 너무 놀랍고 참담했지. 그냥 무록증도 조직 검사할 때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설마 이렇게 생각했지. 무록 정도나 무록이라도 수술을 해갖고 제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록 정도는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좀 놀라웠지. 집안에 주위에도 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지.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잘 될 거니까.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최지영 씨. 김태현 교수는 그녀가 결혼은 했지만 출산 경험이 없어 장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오늘 시행되는 수술은 유방암 보존술로 먼저 임파선 조직을 떼어내 암이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염색약을 사용해서 센티넬 감시리프제를 찾아서 지금 조직 검사를 내렸습니다. 한 30분쯤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행히 임파선 전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유방 내 암 조직을 드러내기 시작한 교수. 잘라낸 유방 조직의 절단면에 염색약을 묻혀 병리과로 보내는 의료진. 병리과 선생님들이 절단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염색약을 칠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술 시 암 조직의 절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난 후 절제한 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은 이 환자는 한쪽 유방에 멍울이 2개가 있는 다중성 유방암이었습니다. 12시에 하나가 있고 9시에 하나가 있었는데 둘 다 부분 절제를 하고 유방을 살려서 깨끗하게 절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미용적으로도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암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근치적으로 절제가 잘 되었네요. 부산의 한 식당가. 유방암 환우회인 초록회 회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따금씩 모여 정보 교류도 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같이 이겨내고 있다는 그들. 날음식 같은 회 종류 같은 거는 전혀 먹지 않고 그거 먹으니까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안 하고 이제 흰살 생선이 좋다고 해서 오리고기, 오리 백숙이나 뭐 이런 걸 좀 위주로 이제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한 잔씩 마시고 특별하게 뭐 그런 안 하고 뭐 특별하게 일차적으로 된장찌개 좀 만들고. 식사를 마친 후 초록회 회원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야, 면역은 내가 더 없더라, 아이가. 주사를 맞고 있잖아. 맞다. 그러니까 거기 조금씩 들어간다 뿐이지 항암을 안 한다는 아니지. 항암하고 있는 중이지. 투병 전에는 몰랐던 자연의 소중함을 이제야 오롯이 느껴보는 그들. 꽃을 다 만지면 예. 초겨울에 홀로 피어난 꽃이 그들을 반겨준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내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고 나는 그런 쪽으로 해요. 사람이 마음먹기 달린 거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약간 내성적이었는데 좀 생각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도 좀 더 긍정적이고 활력이 느껴지고. 유방암 환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화면에 주인공들이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예, 있습니다. 예. 초록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네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제일 처음에 유방암을 알게 됐을 때 네. 그때 어땠어요? 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정말 굉장히 놀랐죠. 네. 하늘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느낌 말하는 그게 정말 가슴이 와닿을 정도로 네. 너무 막 내가 이렇게 내가 걸릴 줄이야 이러면서 네. 그냥 뭐 전에 가서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 지나고 보면 예.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뭐 지금 뭐 하기 아프기 전보다도 더 활동을 더 활성하게 하고 있고 예. 회 옆에 분한테도 부분은, 한번 네. 여쭤볼까요? 누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던가요? 아직도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 자녀죠. 예.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남편분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의 응원도 좀 받으시고 하셨나요? 네, 다들 신경 다 써주시고 예. 무엇보다 저는 네. 우리 교수님이 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예. 생각할 여유를 안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럼?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되면 예. 다른 병원을 알아본다든지 그렇게 예. 할 텐데 예. 교수님이 바로 날짜 잡으셔가지고 네. 항암 치료 먼저 하고 그 수술 날짜 잡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말 교수님이 네. 잘 진료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민할 틈 없이 그냥 예. 호흡하면서 아니 방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 암이 진단되면 사실 처음엔 공황 상태에 빠지죠. 네. 공황 상태에 빠져서 판단을 잘 못하고 굉장히 공포스럽죠. 네. 뭐 슬프기보다 오히려 공포스러운데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주변에 또 말이 많아서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 예. 어떤 빠른 결정을 내려주고 올바른 치료를 빨리 선택해서 빨리 치료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요. 예. 네. 더 잘해드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암 환자들 보면 네. 우울증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그렇지, 많이 그렇지. 약해진다고 예, 하는데 특별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는지. 저도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예. 예, 병원에서 조금 멀어지면 더 무서웠고요. 예, 버스 타고 가다가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더 힘이 들어서 내리기도 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천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하면서 네. 제 생활이 너무 윤택해졌어요. 예. 예, 제 몸에 좋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네.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 많이 활동하면서 새 생활 또 환경 그런 거를 많이 찾았습니다. 예. 자, 오늘 좋은 아유, 말씀.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록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저희들이 응원하면서 박수를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초록회 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진단. 예,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하는 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 우린 잘 몰라서 이거 교수님 이거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 돼요? 진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예. 진단 방법에. 네, 일반적인 우리가 유방 검진이나 그러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네. 전문의의 진찰과 유방 촬영술이거든요. 예. 유방 촬영술은 뭐 여러분도 다 해봤겠지만 굉장히 아프죠. 양쪽을 꽉 눌러서 이게 꽉 누를수록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꽉 누릅니다. 예. 꽉 눌러서 찍어서 멍울이 있거나 그리고 미세스케라고 그러는데 미세스케가 있거나 하면 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치밀 유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검진 치밀 결과에 유방. 굉장히 많이 예, 나와요. 검진 그거. 결과에 네, 네, 치밀 유방이라고 이렇게 나온 예. 들어보셨나요? 예. 치밀 유방이란 말은 그 자체가 어떤 뭐 위험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유방 촬영술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오면? 예, 그런 경우에 네. 초음파라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예. 초음파는 혹을 찾는 예. 건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초음파 하는 의사들입니다. 예. 특히 조기 진단율이 높고요. 네. 이건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젊은 여성들 뭐 이렇게 30대 이전에 내지는 30 초반에 회사나 어디서 공짜로 해준다고 유방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네, 회사 네. 검진으로. 네. 그거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치밀 유방이라서 네. 그
검진의 유용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젊은 사람일수록 그 방사선을 쬐면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해 주세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네. 단순하게 뭐 수술로만 뭐 항암 치료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암 중에서 맞춤 치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유방암입니다. 예. 저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건 수술도 같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건 수술을 많이 예. 하죠. 예. 특히 유방암 수술은 네. 예전에는 유방 전절제술이 훨씬 많았지만 예. 최근에는 그 70%가 유방 보존 수술하고 예. 30% 정도는 유방 전절제를 하거든요. 예. 유방 전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이 재건 수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됐지만 이제는 본인이 50% 부담을 하고 예. 건강보험에서 50%를 급여 부담을 해줍니다. 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고 또 사람들의 욕구가 많아져서 네. 수술 후에 연절제를 했다면 대부분 재건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표적 치료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처음 듣는 얘기라서. 표적 치료는 일반 항암 치료가 그 폭탄을 던질 때 그냥 막 이렇게 아무데나 던지는 게 네. 융단 폭격을 하는 게 일반 항암 치료라 그러면 표적 치료는 미사일처럼 일정 타겟만 향해서 탁 이렇게 하는 거라 보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유방암에서는 혈투 유전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 혈투 유전자가 성장인자거든요. 유방암을 성장하게 합니다. 네. 예.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허셉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그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예. 그걸 쓸 수 있는 환자는 대략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 치료를 하는 거죠. 나머지 80%에서는 네. 그 약을 써도 듣질 않습니다. 20%에 쓰는데 혹시 약값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년이 표준 치료 기간이거든요. 네. 1년 하게 되면 약값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비싸면 못하죠. 뭐 얼마나 해요? 대략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네. 퀴즈를 지금 대략 한 1,000만 원? 500만 원? 평균 3천만 원. 3천만 원이나요? 3천만 그럼 못 원보다 받지.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네. 더 이제 많이 드는 분도 있고 적게 드는 분 평균 그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보험 급여가 됩니다. 아, 다행이다. 이게 다행이다. 본인 네. 부담이 5%입니다. 5%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150만 150만 원만 내면은 1년 동안에 치료를 아유, 받을 수 있기 다행이다.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치료 비용과 함께 다행이다. 스튜디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그럼 또 저희가 퀴즈는 퀴즈로 또 대응을 해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 이 유방암에 대해서 네. 너무나 오해와 함께 네. 또 과장된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유방암의 오해와 진실 네. OX 퀴즈를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고요. 네. OX로 이제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장 불리합니다. 아시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가슴이 크면 X.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면 뭐예요? X라고. 글래머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우리- 높다. 예. 자, 여러분 뭐예요? X예요? 다 X예요? 저는 O. 저는 다 O. X예요? 저는 O. O예요? 예. 자,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약간의 O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X가 이겼어. 아니라는 X는 말씀이죠? 아니고 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좀 이게 조사가 많이 되었었는데 예. 유방암이 큰 사람이 대체적으로 약간의 위험도 네. 의미 있게는 아니지만 약간의 예. 위험들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인으로 생각해 보면 비만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아. 비만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유방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방이 큰 사람은 그 원인 인자가 같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남자는 딱 3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3명도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OX. 저는 있다. O. 남자도 왜? 조정석? 조정석? 질투의 화신? 조정석? 네. 자, 교수님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O. 봐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오잖아요. 모두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했었죠. 예, 질투의 아신 주인공이 유방암 환자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고 그 때문에 생각이 되는데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네. 0.6%. 그러면 교수님은 만나보셨어요? 남자 환자를?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평균 네. 1년에 한두 명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보는 환자분들 연령별에 중에. 따라서 남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남성도 네. 나이가 들면은 네.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그래서 남성 유방암 환자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실은 뭐 책에 아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네. 30대 이런 남자에 걸리지는 그건 않습니다. 드라마니까. 그건 드라마니까. 네. 세 번째 문제는 예. 굉장히 좀 작가가 왜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 뭔데? 예? 뭔데? 브래지어가 브래지어가 유방암의 원인이다. 아, OX. 뭐 안 해보니까 알 OX. 수가 있나요? 아, 뭘?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 다 O. 나는 O. X? O로 갑니다, 저는. O? 네. 예? X예요. 뭐 난리가 났어요. 자, 정답. 궁금합니다. 정답은 세모인데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찾아서 그러니까요. 네. OX 퀴즈를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예. 논란이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 오래전에 한번 보고가 있었어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브래지어가 작용한다는 네. 뭐 확정할 만한 그런 보고가 레포트가 없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전을 생각해 보면 예. 이게 혈액 순환도 방해하고 림프 순환도 방해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체온도 약간 높게 만들어요. 네. 예. 최근에 이제 그냥 곽강받고 있는 유방암 요인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거든요. 예. 멜라토닌의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게 멜라토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 멜라토닌 밸런스를 좀 유방암이 브레이즈를 하고 있으면 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체온이 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약간 있다고 봅니다. 유방암에 좋은 음식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나오신 김에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으면 해서요. 네. 콩은 어떤가요? 콩? 콩은 콩에 많이 들은 건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드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용하면은 오히려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성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50g 정도, 50mg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보통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두유 하나 정도, 그 두부 반모 정도 한 사람이 먹는 용량. 그보다 많이 먹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겠다 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카레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염증에 좋다고 예. 하잖아요. 강황. 그런 얘기는. 네, 네. 네. 카레도 사실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죠. 왜냐하니까 인도 사람들도 역시 암이 좀 짙게 걸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카레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성분이 그런 효과를 좀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을 거라고는 보지만 매일 먹는 걸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한 번씩 맛있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말 콩하고 카레만 카레만 먹고 살 그럴 수는 리는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도 뭔가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좋은 어떤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예. 프로그램에서 늘 건강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유방에 좋은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만나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유방암에 좋은 두부 쪽파와 강황밥을 만들어 볼까요? 강황밥을 만들기 위해 30분 불린 쌀을 압력솥에 넣습니다. 강황가루와 적당량의 물을 넣어준 뒤 밥을 지으면 먹음직스러운 강황밥 완성. 이제 두부 쪽파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쪽파와 두부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냅니다. 그 후 한 입 크기로 두부와 쪽파를 알맞게 썰어줍니다. 간장, 마늘, 생강고추, 깨, 참기름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데쳐낸 두부와 쪽파 위에 끼얹어주면 두부 쪽파 완성. 양기도 보태주고 피도 깨끗하게 하는 쪽파야, 쪽파. 우리가 기원전부터 먹었지, 쪽파도. 이렇게 먹는 쪽파와 두부를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유방암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해서
치료도 하고 그런다고 하나.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정말 예술인데요. 쪽파와 두부는 고대부터 환상적인 궁합이야. 두부 쪽파를 맛봤으니 강황밥. 이제 얼마 강황밥을 전에 먹어볼까요? 미국 대학에서 식품 먹는 것들 1,000몇백 가지를 조사했는 중에서 그 중에서 강황이 혈압이라든가 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그래. 울금하고 강황하고는 나는 데 따라서 이름은 똑같더라도 효능이 다르니까 이 강황이 진짜 좋다고. 황금 빛깔의 강황밥과 두부 쪽파. 요리법도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음식까지 예, 소개를 다 알아봤는데요.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올렸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설명 듣다 보니까.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결혼도 좀 빨리 하고 애기도 낳고 네. 뭐 일수도 하고 그렇다면 좋겠죠. 네. 우리나라 유방암의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네. 5년 생존율 91%, 예. 10년 생존율 82%. 예. 미국과 견주어서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예. 무엇보다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검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외과의 김태현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